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가 한국 제재를 묵인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자,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미국 금융이 있는 뉴욕 월가죠. 거기에 있는 그 최고의 경제 분석가들이 오늘 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가 한국 제재를 하는데 묵인을 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네 가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저 LA가 말한 것하고 세 가지가 맞습니다. 한 가지만 저랑 달랐는데 제가 미리 예측 못했는데 이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말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월가에 있는 그 금융 전문가들이 어저께 한 제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방송을 듣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오늘 그런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제가 농담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먼저 발표했어요. 방송에. 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라고 하는 기사가 한국경제신문 아까 오후에 인터넷에 나왔는데요. 신문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베의 수출 규제,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제가 분명히 이거는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월스트리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미국은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지금 미국 금융가는 생각한답니다. 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가 말이죠. 지난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에서 아주 뜨겁게 아베하고 뜨거운 밤을 보냈죠. 그리고 지난 6월 28일에서 29일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도 아주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3박 4일 골프 치면서 스모 관람하면서 아베 총리랑 아주 궁합이 너무 좋았었는데요. 자, 지금 그래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경제를 제재하는 문제를 이미 상의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의 두 나라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아베를 뭐 이렇게 봐주고 있다. 제가 맞췄죠. 맞췄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이 경제 문제는 세계의 반도체 공급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아베 총리가 트럼프하고 미리 합의를 보지 않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입 다물고 있잖아, 아주. 자, 첫 번째. 트럼프가 아베의 한국 제재를 묵인하는 네 가지 이유. 트럼프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트럼프에게 뭐가 이득이 되냐?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제가 이거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그 신문에 나왔어요. 봤더니, 자, 일본에서 제가 어저께 말한 대로 소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오지 못하면 한국에서 반도체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 못 해주죠. 그러면은 중국 애들이 죽어난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한일 경제 갈등으로 가장 먼저 경제적 타격을 안게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두고서 아베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이렇게 해서 중국을 패대기 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선언했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했고 월가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은
그거까지는 눈치를 못 챈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이익. 제가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거는 제가 간파가 못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 IT 회사들이 깐족깐족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 회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이 민주당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워하는 기업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곤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재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서 반도체 부품이 중국으로 못 넘어가면은 중국의 반도체 제품이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으로 못 간대요. 그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결국에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경제적인 공경을 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한국 경제 제재를 눈 감아줬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까지 생각하더라. 자,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 반도체를 미국으로 공장 유치하고 싶어서 또는 이제 LG전자라든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이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퀴즈 하는 거죠. 그 치약을 이렇게 누르면은 치약이 짜서 나오는 것처럼 아베가 한국에 수출 소재, 반도체 소재를 수출을 안 해주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차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내년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운동에 트럼프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업적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반도체 회사 삼성과 LG 같은 네임 밸류 있는 기업이 미국 공장을 세우면은 굉장히 선거에 유리하다. 이거는 우리들 다 같이 맞췄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자, 일본이 이번 21일 날 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하게 된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면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서 일본 군대를 무장시킨다라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빠뜨렸던 건 뭐였냐면은 일본이 엄청난 군사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를 또 일본에 팔아먹어서 좋다. 요 얘기는 제가 못 해드렸던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너무나 이 기회가 좋은 겁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이제는 특혜를 주지 않고 다른 나라와 똑같은 규칙으로 한국을 대하겠다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이제 문재인이 잡고 중국 시진핑 잡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워하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잡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재선되고 아베한테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해서 무기 팔는 걸로 미국은 또 떼돈 벌고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지 관리를 아주 멋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도 이거 미국이 중재할 필요 없어. 미국이 이거 개입할 때가 아니야. 미국 대사도 그러고요. 미국 관료들도 이거 중재 나설 필요 없어. 이거 내려왔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 그 미국 그 관리들에게 다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개입하지도 말고, 중재도 하지 말라고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베 총리가 너무너무 잘 만났고, 아베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만난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금년 내로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퇴진되기를 우리가 정말 바라는데 이 바보 같은 한국당의 그 황교안이가 이 와중에 문재인을 도와준다는 거, 이 바보 멍충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이러한 와중에 가두리 공산당인지 가두리 공화당인지 니네 공화당인지 니네 중화당인지 걔네들은 맨날 텐트 놀이나 하고 앉아서 텐트 놀이나. 지금 이 와중에 텐트 놀이 할 때야. 문재인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내년도에 총선에서 국회의원 빼치다는 거 그거밖에 신경 안 써. 그 쓰레기들은 아이가. 아주 지금이 무슨 태평성대인 줄 알고 텐트 놀이나 하고 있어. 텐트 놀이도 아주 청와대 가서 문재인 퇴진하라 하는 텐트도 아니야. 쓸데없는 거 가지고 텐트 놀이하고 자빠졌어 아주. 좌우왼수 아니랄까. 하여간 지금 기회는 정말 미국과 일본 이 기회는 문재인을 퇴진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 한국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에게 공략하는 거 그런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